여러분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큰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민준이가 바로 그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왜 7년을 사랑한 여자에게 가장 잔혹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장, 운명적인 만남. 민준과 소영이 처음 만난 것은 7년 전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민준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 나는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아서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자리에 누군가 앉더니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죠. 고개를 돌렸는데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소영은 경영학과 3학년, 민준보다 1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도서관에서도 화사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를 보고 민준은 한눈에 반해버렸죠. 하지만 민준은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면서도 말 한마디 걸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볼펜 하나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두 번째 장, 7년간의 사랑.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민준은 소영을 위해 무엇이든 했어요. 소영이 감기에 걸리면 새벽에도 약국을 뒤져서 약을 사다 주었고, 소영이 우울해할 때면 밤새도록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취업에 실패해서 좌절할 때 곁에서 응원해 주었고, 민준의 꿈을 누구보다 믿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은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소영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우리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까? 아이는 몇 명 낳을까?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민준은 드디어 프러포즈를 결심했어요. 소영이 좋아하는 바닷가 카페에서 반지를 준비하고 무릎을 꿇었죠. 소영아, 나와 결혼해줘. 소영의 대답은 당연히 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신혼집도 구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바로 3개월 후였죠. 세 번째 장, 예상치 못한 전화. 그런데 결혼을 2주 앞둔 어느 날 민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민준 씨,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재검사를 받으러 오시겠어요? 민준은 별 생각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이야 매년 받는 거고 재검사도 가끔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준 씨,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루게릭병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이라고 하는데 민준은 의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5년 정도입니다. 32살 결혼을 2주 앞둔 남자에게는 너무 잔혹한 선고였습니다. 네 번째 장, 고민의 밤들. 민준은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은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민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오빠 요즘 왜 이래? 결혼 준비가 부담스러워?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고? 밤마다 민준은 고민했어요. 소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만약 진실을 말하면 소영은 분명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소영의 성격상 끝까지 간병하면서 함께할 거고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거라는 걸 민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소영은 아직 27살 꽃 같은 나이입니다.
꿈도 많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 소영이 3-5년 후에는 죽을 남자와 결혼해서 간병인 역할을 하다가 젊음을 다 보내는 걸 민주는 원하지 않았어요. 5번째 장 잔혹한 선택. 2주 동안 고민한 끝에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잔혹하지만 소영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민주는 소영을 불러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도서관 앞 카페에서요. 소영은 기분이 좋았어요.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니까 마지막으로 연인으로서 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일주일 후면 우리 부부가 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민준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소영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우리 결혼 못하겠어. 소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민주는 준비해온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어. 뭐라고? 회사 후배야. 몇 달 전부터. 미안해.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장난치는 거지? 일주일 후가 결혼식인데. 장난 아니야. 진짜야. 그럼 지금까지 나랑 뭐였어? 7년이 뭐였어? 민주는 가장 잔혹한 말을 해야 했어요. 그냥 습관이었나 봐. 6번째 장 이별 후의 시간들. 소영은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뛰어나가 버렸죠. 민주는 카페에 혼자 남아서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평생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해야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소영은 정말 민준을 미워했어요. 7년간의 사랑이 거짓말이었다니, 결혼 일주일 전에 바람을 피웠다니.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민준을 욕했죠. 7년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지? 정말 나쁜 남자야. 민주는 그런 소영의 반응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공통 친구들을 통해 소영의 근황을 들었거든요. 소영이 자신을 미워할수록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야 소영이 빨리 자신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7번째 장 혼자서 견디는 시간. 민주는 혼자 병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초기 증상이라서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가끔 손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민주는 계속 일했어요. 소영과 헤어진 상처를 일로 달래려고 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민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파혼을 했다더니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너 요즘 왜 이래? 소영이랑 헤어진 게 그렇게 힘들어? 친구들이 물어봐도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더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8번째 장 소영의 새로운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민준에 대한 분노와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소영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회사 선배였는데 소영이 힘들어할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민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소영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9번째 장 예상보다 빠른 진행. 민준의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의사가 말했던 3-5년이 아니라 2년 만에 증상이 심해졌어요. 걷기도 힘들어지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민주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지만 민주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특히 소영에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10번째 장 우연한 재회.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 병원에 가는 길에 소영을 마주쳤어요.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소영은 민준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민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많이 말랐고 걸음걸이도 이상했어요. 민준 오빠. 민준은 소영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 많이 아파 보여. 괜찮아? 민준은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병이 진행되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졌거든요. 소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11번째 장 진실을 찾아서. 소영은 그날 이후 민준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2년 전 헤어질 때는 그렇게 미워했는데 아픈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7년을 사랑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었던 거죠. 소영은 민준과 공통 친구였던 재훈이에게 연락했어요. 재훈아, 민준 오빠 많이 아픈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재훈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민준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친구 많이 아파. 얼마나? 루게릭병이야. 벌써 2년째 앓고 있어. 소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언제부터? 너희가 헤어지기 직전에 진단받았어. 그래서. 재훈은 말을 멈췄지만 소영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민준이 왜 갑자기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헤어지자고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12번째 장 너무 늦은 진실. 소영은 곧바로 민준을 찾아갔어요. 민준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민준을 보고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왜 말 안 했어? 민준은 재훈이 말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소영아, 왜 혼자 알았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행복해야 해서. 민준은 이제 말하는 것도 힘들어서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웠어요. 바보야.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일이잖아. 소영은 민준을 붙잡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민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소영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13번째 장 마지막 시간들. 그 후 소영은 민준을 자주 찾아왔어요. 새로운 연인에게는 아픈 친구를 돌봐주고 있다고만 말했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은 민준의 일상을 도와줬어요. 밥을 해주고 병원에 함께 가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죠. 민준은 행복했어요. 죽기 전에 다시 소영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소영아, 고마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미안해. 거짓말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오빠가 나 생각해서 한 거 아니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요. 14번째 장 마지막 고백. 민준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소영이 지키고 있었죠. 소영아. 응, 오빠. 너 정말 사랑했어. 나도 알아. 나도 오빠 정말 사랑했어. 행복해. 꼭. 응, 오빠도 이제 편히 쉬어. 민준은 소영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어요. 7년을 사랑하고 2년을 혼자 아파하고 마지막 6개월을 다시 함께했던 민준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에필로그. 소영은 민준의 장례식에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민준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민준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잔혹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소영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악력을 자처한 거죠.
지금 소영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죠. 민준이 바랐던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영은 생각해요. 만약 민준 오빠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함께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면?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소영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의 행복을 원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요. 마무리.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요. 민준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사랑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번에는 20년 만에 찾은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